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를 하러 온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모두 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 함께 배워볼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볼까요? 교재 65쪽입니다. 문제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다음 주장하는 글에서 처음을 빨간색, 중간을 파란색, 끝을 노란색으로 색칠하시오. 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대가 잘 모르는 것을 설명해주는 글인 설명하는 글, 글을 쓴 사람의 주장을 담고 있는 주장하는 글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장하는 글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이 바로 주장하는 글입니다. 뜻을 조금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문제를 이어서 볼게요. 글의 처음 부분은 빨간색, 중간 부분은 파란색, 끝 부분은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하네요. 글도 읽어볼까요? 학교에 축구 동아리가 없다. 축구 동아리를 만들자. 첫째, 축구는 여러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따라서 동아리를 만들면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축구를 할 수 있다. 둘째, 동아리를 만들면 방과 후 시간을 유익하게 쓸 수 있다. 유익하다는 이익, 좋은 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아리를 만들면 학교가 끝난 후의 시간을 좋게 쓸 수 있다는 뜻이겠죠? 축구 동아리를 만들면 여러 장점, 좋은 점이 있다. 축구 동아리를 만들자.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글을 왜 썼을까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무엇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나요? 네, 축구 동아리를 만들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글쓴이가 글로 무엇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을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글의 주장은 학교에 축구 동아리를 만들자가 되겠죠. 이런 주장이 있는 글을 주장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장하는 글의 뜻을 알아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주장하는 글, 읽는 이를 설득하기 위해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내세우는 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자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설득이에요.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사탕 사 먹자라고 친구한테 얘기해서 친구가 그 사탕을 사 먹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설득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라의 언어로 주장하는 글의 뜻을 살펴봅시다. 글의 처음, 중간, 끝에 색칠하기 전에 처음, 중간, 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기차가 있어요. 여러분 기차 본 적 있나요? 이 기차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게요. 이렇게 이 기차 그림의 맨 앞 처음 부분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여기 창문이 있고 운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이 부분이 처음이겠죠? 그럼 맨 마지막 끝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래요. 여기 제일 뒷부분이겠죠? 그럼 나머지 이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차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글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기 학생이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소개할 때 무슨 말부터 하죠? 네, 인사를 하고 이름을 알려주고 학교나 나이를 말하고 마지막에 끝인사를 해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안나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이고 16살입니다.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럼 이 글을 기차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게요. 어떻게 나눌까요? 네, 여기 인사를 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이름과 나이를 알려주는 부분 하나, 마지막으로 끝인사 하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부분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맨 처음 인사하는 부분을 처음, 이름과 나이를 알려주는 부분을 중간, 그리고 끝인사 부분은 끝, 이렇게요. 그럼 기차와 똑같아졌죠? 글도 기차처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부분, 처음, 중간, 끝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은 글의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본론은 글의 중간, 결론은 글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글의 처음, 중간, 끝을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문제를 볼까요? 이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게요. 주장은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축구 동아리를 만들자 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 첫 번째 줄을 하나로 묶어요. 그럼 왜 축구 동아리를 만들자고 할까요? 맞아요. 첫째, 축구는 여러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나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동아리를 만들어서 방과후 시간에 축구를 하면 학교가 끝나고 남은 시간을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놀거나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는 축구 동아리를 만드는 이유이니까 하나로 묶어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을 하자고 하죠? 네, 축구 동아리는 이러한 장점, 좋은 점이 있으니까 축구 동아리를 만들자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주장을 다시 하나로 묶습니다. 그럼 글이 몇 개의 부분으로 나뉘었나요? 네,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죠? 이때 맨 위의 부분을 처음, 가운데 부분을 중간, 마지막 부분을 끝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죠. 맨 위의 부분을 서론, 가운데를 본론, 마지막 끝을 결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부분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 금방 쉽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것에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긴 글을 찾아서 읽어보고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 보세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